안녕하십니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이지만은 의사 입장에서 요번 정보통신법 요 개정안의 문제점이 의학 분야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은 프로페셔널리즘을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검증된 진료 행위, 수술과 시술, 처방을 배우고 시행하는 학문입니다. 기회라고 합니다. 아트라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의료행위를 합니다. 전문직 자율성, 프로페셔널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전문직에게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자율성은 의학적 진실을 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전문직 윤리가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의학과 의료행위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법이나 규제로 위협받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직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최근 4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발제해서 지적했듯이 이들 법안의 문제는 선의를 가장하여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차별 표현 프레임을 씌워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팀적인 개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학문과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추상적 개념이 과학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표현의 자유를 꺾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각 전문 분야에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학 분야에서도 SNS와 블로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까지 검열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삭제당하고 처벌받는 숨막히는 사이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알 권리가 침해받은 환자와 국민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의사들은 전문가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의학 정보의 차단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강제로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보통신망 개정안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를 가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각종 유사 차별금지법이 과다하게 발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어 좋은 법 같지만 실상은 내로남불의 독소정을 담은 악법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가 되고 허위 조작 뉴스로 몰아갑니다. 같은 편이나 소수자의 발언 영역은 금기 영역이 없습니다. 무한의 관용이 허용됩니다. 그와 달리 반대측의 발언이나 쓴소리는 강제로 억압하고 말하면 안 되는 금기 영역에 두는 법입니다. 소위 정치적 올바름, PC의 정형적인 횡포입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의학적 문제점과 정보 제공을 막으려는 정직하지 못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학자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혐오 또는 차별 반응으로 낙인찍어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의 감정과 주장만 정당한 기준으로 삼고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강제하려는 탑다운 형식의 전체주의 발상입니다. 현재 발의된 4개의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역시 순기능보다는 각종 차별금지법과 같이 정치적 타락의 수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성성관계의 의학적 부작용과 위협성, 트랜스젠더 수들의 부작용에 대한 글과 표현을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으로 몰아 국민의 알 거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형 성기를 제거하거나 성형하는 트랜스젠더 수술은 수술 후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한 숙려기간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들 역시 탈트랜스젠더를 하고 싶거나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를 하고 싶을 때 이들을 도와줄 상담과 회복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사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과 평등법, 포괄차별금지법 등이 만들어졌을 때 상담과 회복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한 의학 정보의 차단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강제로 박탈되게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혐오나 차별 표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에 훼손되고 맙니다. 실제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이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즈빌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인 앨런 조셉슨은 2017년 한 토론에서 성정체성 장애는 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그 치료의 전문적 견해에서 의료진이 아이들에게 성급히 2차 성징 억제 약물과 반대 성별 호르몬 투여와 같은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정체성을 가진 아동들이 80에서 95%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대학의 몇몇 교수와 교직원들은 조셉슨 교수의 견해를 반대하며 조셉슨 교수를 징계를 요청했고, 조 교수로 강등당했고 연구비와 연구비를 삭감당했습니다. 전국에는 2019년에는 교수직까지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간호사가 트랜스젠더인 환자를 모르고 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여성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언론과 기자들이 동성애나 동성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쟁을 꺼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성성관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인격 형성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조기 성애와 성교육과 동성애 옹호 교육이 들어오는 물꼬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법들이 제정된다면 동성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 제공이 더욱 위축될 것이고, 에이즈와 성병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연성법에서 강성법으로 하는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문직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묵살되고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법으로 강제받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의학적 진실을 말하고 학문적 견해를 피력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립니다.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위험한 이념을 주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입법행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법을 창조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적 양심과 신앙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것입니다. 환자에게 자율성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의사에게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네 분의 발제자의 주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독을 낳고 있는 위험한 법안의 발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